안녕하세요, 성남수컷입니다. 2025년 9월 27일 금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오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추웠는데 오늘 낮에 엄청 덥더라고요. 더워 죽을 뻔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또 좀 쌀쌀하기도 하고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자 뉴스입니다. 40대 이상 임직원이 20대 근로자의 수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심각하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저출산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기업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제 국가적인 이제 문제로 보면은 이 한 살부터 뭐 8, 90대까지 이제 쭉 세우면 저출산이다, 이게 확 티가 났는데, 회사는 사실 한 20대 한 중반부터 60 전까지다, 그죠? 그 사이만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이제 사실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와닿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이 20대를 추월했다. 여기 그 뉴스를 이제 신문 기사를 자세히 보면 2010 몇 년도부터 그게 이제 증가세가 이제 그 추월하는 선이 보이거든요. 이게 참 사실 IT 업계가 사실 저희 쪽에서도 이제 그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건설회사니까 좀 이 건설회사들의 그 근속연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상당히 긴 편입니다. 진짜 큰 뭐 잘못이나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자기 발로 나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뭐 나가는 일이 뭐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IT 업계 이런 쪽은 워낙 이 사람들이 잘 나가니까 그 근속연수가 짧단 말이에요. 그 짧다는 거는 이제 그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많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우리 같은 뭐 건설회사나 아니면 제조업 뭐 이런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제, 그죠? 네이버 이런 거 하면 카카오 뭐 이런데 한번 좀 연령대별 뭐 구성을 좀 알고 싶은데, 그래도 거기는 아직 뭐 완전 삼각형 모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항아리 모양 뭐 이런 건 그래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기업들은 이제 옆 피라미드다, 그죠? 옆 피라미드가 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뭐 저부터만 해도, 저는 그래도 밑에 직원이 있는데 제 그 입사했던 동기들 보면은 본인이 막내인 현장들이 제법 있어요. 41인데 막내야, 막내. 그렇다고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심각하다, 그죠?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채널 중에 퇴근남 유경우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부산에서 무슨 공장에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뭐 기계 다루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본인 친구하고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본인들이 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그죠? 요새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그 기계 다루는 그런 공장들 가보면 40대 중반이 막내인 경우가 많다, 그죠? 그리고 40대면 다행입니다. 예전부터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50대가 막내인 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인구 구조가, 이 조직 이 구조가 상당히 이제 옆 피라미드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하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든 걸 하지 않는다, 할 이유도 없다. 왜냐? 오토바이 타고 배달 당겨버리면 뭐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굳이 이렇게 힘들게 조직 속에 들어와서 윗사람들 이제 받들면서 살 필요가 없다, 그죠? 맞아요. 제가 봐도 맞아요. 맞는 이야기고, 거기다가 요새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니까 사실 그런 거 있거든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번듯한 직장을 가진다,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남자가 직장이 번듯해야 결혼이라도 하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할 거면 번듯한 직장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본인 어떤 뭐 사회적 위치나 뭐 그런 거를 좀 중요시 여긴다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직 돈만 본다면, 그죠? 별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조직 속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 그죠? 거기다가 요새 모바일 이 핸드폰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아니면 뭐 오토바이에 앉아서 주식, 코인, 뭐 미국 주식 다 가능하다, 그죠? 저만 봐도 굳이 이렇게, 저 출퇴근 왕복 하루에 2시간씩 가는데 뭐 한 3년 전에는 왕복 500km 뭐 이렇게 다녔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만약에 혼자 살았다면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다, 그죠? 편안하게. 그리고 요새 전업 투자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물론 뭐 성공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 1%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성공만 하면은 정말 좋다,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국가에 존폐가 걸려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 이때부터 이제 생각했던 게, 건설 현장들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사실 젊은 직원이나 젊은 근로자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렇게 목수나 철근공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미 한국인들 한 50대죠. 50 정도 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한국인들 중에서는 거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의 반장 역할을 하는 거죠. 반장 역할을 하고 다 외국인 근로자거든요. 저기 어디 뭐 태국이나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제 거의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장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제가 지금 41인데 제 밑에 맞냐?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한 50쯤 됐을 때 밑에가 없다 그죠? 허리 정도까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도급사나 원도급사에 이런 사무 보는 직원들을 공무라고 하거든요. 공무팀에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 대신 좀 이제 좀 똑똑해야겠죠. 아무래도 서류를 좀 만지다 보니까 일반 단순 노동자가 아닌 좀 이렇게 좀 서류를 좀 만질 줄 아는 뭐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고속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는 현장들에서 원도급사 외국인 근로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관리자들도 한국어를 이제 쓸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겠죠. 외국인 근로자들 데리고 일을 하려면 그 사람들 언어에 맞춰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 근로자가 온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 정도 되면은 건설 현장 이런 데 안 올 거예요 아마. 맞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면은 제 생각에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글로벌 회사들 있잖아요. 글로벌 회사들의 그 각 나라별 뭐 법인이나 지사들이 있지. 뭐 그런 데 취직하지 굳이 뭐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한국에 있는 건설 현장에 온다 그런 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높은 수입 이제 급여를 바라보고 한국으로 오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뭐 그 관련 법들이 또 생길 거예요. 뭐 이민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에서 뭐 건설 현장에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행정을 보는 근로자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 베네핏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민이다 그죠? 뭐 시민권을 준다든지 몇 년 근무하면 뭐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건설업뿐만 아니라 여러 직종들의 한국인 관리자들은 이제 영어가 필수다. 진짜 그 입사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영어 실력이 아닌 이제 진짜 업무를 영어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어렵다 그죠? 살아가는 게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어찌 보면 미국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어로 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 근로자. 근데 그것도 엄청 똑똑한 제 친구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공부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그걸 뭐라고 변리사라고 하나요? 특허 관련 그런 이제 변리사 겸 변호사더라고요. 그런 걸 해가지고 얼마 전에 미국의 무슨 로펌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거의 한 10년 다닌 것 같은데 그 정도 다니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더 이상 한국 국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미국인 됐어요. 한국 국적 포기하고 군대도 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다 한국 국적 다 포기하고 그냥 미국인 돼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런 인구적 구조, 이제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문제다. 신문 기사도 이제 여러 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50대 팀업 지극히 정상입니다. 신문 제목이 다 이래요. 워낙 밑에 직원이 없으니까 퇴직할 때까지 막내. 계속 그냥 커피 타다가 그냥 퇴직하는 거야 그냥. 참.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저희 회사에 그 본부장님이 와가지고 저희 이제 인근의 현장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본부장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담당 임원도 있고 그런 이제 회식 자리였는데 우리 담당 임원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제 40대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이 지긋지긋한 이 노가다 생활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끝내는데 너희는 이 앞으로 20년을 더 해야 되는데 옛날에 비하면 진짜 이 최악의 경기에 거기다가 이제 밑에 직원도 없어. 비 오면 천막 치러 너희가 직접 나가야 될 거다. 근데 본인도 나갔대요. 몇 년 전에 이제 주 52시간 이후로 모든 게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 시간이 지났고 근데 갑자기 비가 온다. 근데 근로자고 협력사고 전부 다 주 52시간 때문에 다 퇴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부른다 그것도 안 돼요. 이제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현장 소장이 직접 천막 치러 이제 그때 그 담당 임원이 이제 그때는 현장 소장이었죠. 현장 소장인데 본인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그 직원들 해가지고 팀장들 해가지고 이제 3명이서 나가서 천막 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지금은 더 심하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결을 하려면 사실 한 30년 동안은 불가능하고, 왜냐면 이미 지금 이런 분위기를 다 우리 전 국민이 이제 그냥 알아버렸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바꾸려면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 아기들부터 정신이라보다 의식 체계를 바꿔버려야 돼. 완전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위아래가 있는 이런 시대, 이런 의식을 가지지 않고서야 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이제 이런 상황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좀 우울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울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도 우울하고요.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왜 우울하냐, 저는 사실 이 지금 팟캐스트 이거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사실 돈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지금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좀 이 수익이 좀 발생하면 좋잖아요 사실. 근데 검색을 해봤어요.
무슨 어떤 분인데 이 팟빵 저 요즘 팟빵으로 하고 있잖아요. 팟빵 맞죠? 팟빵으로 어떤 분이 이제 수익 공개를 했어요. 구독자가 한 8,000명 되더라고요. 엄청나죠? 제가 볼 때는 엄청 지금 구독자가 뭐 2명 뭐 이런데 8,000명. 그 정도면 제 생각에 뭐 한 달에 뭐 한 몇백만 들어온 줄 알았어요. 수익 공개. 그런데 1,000원 들어왔대. 1,000원. 한 달 동안 1,000원 들어온 거야. 와, 이거 이게 뭐 이제 우울할 상황은 아닌데 근데 우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티스토리 있잖아요. 블로그. 그거를 옛날에 한번 가입을 해가지고 그냥 놔둬놨다가 최근에 이 팟캐스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예전에 이제 어땠더라 하면서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런 뭐 애드센스 뭐 이런 그 광고 넣어서 이렇게 좀 수입을 좀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 한번 신청해 보려고 딱 누르니까 뭐 발행글이 뭐 카카오 애드핏 뭐 그건 보니까 최근 뭐 3개월 낸가 뭐 어떤 기간 안에 발행 글이 20개인가 30개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시나브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올렸어요. 뭐 근데 좀 제대로는 안 올렸죠 사실. 뭐 이렇게 거의 이 팟캐스트 방송용으로 필요한 어떤 자료들이나 뭐 글 이런 거 이제 거의 뭐 그림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거의 뭐 붙여넣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했는데 뭐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마 무슨 이렇게 매크로 뭐 이런 걸 돌린 것 같은데 뭐 그냥 뭐 잘 보고 갑니다. 제 뭐 이렇게 티스토리도 좀 보러 와주세요. 뭐 이런 글들이 엄청 달려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요. 엄청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30개의 글이 발행이 되면서 이제 구글 애드핏, 카카오 애드핏 그걸 이제 신청을 했어요. 개인 정보 이런 거 다 입력하고 이제 탁 이렇게 뭐 완료 이렇게 및 제출이었나 뭐 하니까 이제 뭐 심사 중입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하더니 이제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문자가 하나 날라요.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와, 아니 뭐 큰 기대는 기대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보류가 될 줄 몰랐어요. 튕긴 거죠. 티스토리 그것도 뭐 할 맛도 안 나고 팟빵 이거는 뭐 구독자 8,000명 모아야 뭐 1,000원 나온다고 하고 우울합니다. 금요일인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사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팟빵에 이 팟캐스트 이 자료 이런 녹음 파일 올린다고 사실 일이 그렇게 제대로 되진 않았거든요. 뭔가 여기에 좀 정신이 팔려가지고.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제 집중 안 할 것 같아. 뭐 돈도 안 나오는 거 왜 해? 뭐 약간 이런 지금 약간 작은 마음 이런 그런 게 좀 생겼어요. 그래도 이 재미를 위해서 뭐 하다 보면 뭐 또 제 이런 목소리나 뭐 이런 거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또 재미잖아요. 뭔가 이제 댓글에 막 뭐 성난수컷님 뭐 언제 올려주시나요? 라고 너무 재밌어요. 라고 또 기분 좋잖아요. 그죠? 뭐 돈이 납니까 인생에? 그죠? 이런 우리 또 정신적인 어떤 기쁨, 작은 행복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소소한 그런 뭐 부수입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뭐 주제 없는 이런 말 저런 말 왔다 갔다 한 그런 방송이었고요. 자, 오늘은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지금 퇴근길이고요.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다들 즐거운 휴가 계획 잘 세우셔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성난수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